자, 주간 우리하고 네 번째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지호고요. 야바코치 김동욱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똥맹군과 함께 오프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똥맹 한번 쳐다봐. 귀찮대요. 자, 어떻게 이제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좀 좋은 일 있었나요? 지난주에? 제가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아하. 어떻게 지금 그럼 수익률이 좀 괜찮은가요? 일단 저번 주는 민이에요. 개미? 저는 이제 앞으로 슈퍼개미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에 지금의 이익이 중요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죠. 계속 가서 나중에는 일 놓고 살고 싶어요. 원래는 개미 투자자들이 정말 잘하면은 정말 좋아요. 네. 근데 주위에 잘하는 사람 없잖아. 그래도 뭐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사람들은 수면위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야 돼요, 확실히. 네. 저는 아직까지는 뭐 주식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주식 팔 때가 됐네. 저는 뭐 일단은 다이어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다이어트는 평생이라는 말을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다크서클도 많이 내려오고 좀 힘든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빼긴 빼야 되니까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또 소개팅이 계속 불발이 되고 있습니다. 소개팅이 들어오긴 해요? 이거 있었죠. 한 2건 정도 있었는데 내 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제가 이제 추진하는 걸로. 자, 오늘 좀 적극적으로 뭐 머리가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어. 네, 그래서 뭐 좀 어제 또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총선이 있었는데 어떻게 뭐 투표하셨죠? 그럼요. 네, 저도 뭐 사전 투표 날 저는 했는데 어제 또 굉장히 개표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거기 재밌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또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 중에서 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야구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은 과연 선거 날 어떻게 투표를 하는지, 선거에 대해서 선거 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저는 뭐 선수 생활할 때 저는 대졸이기 때문에 대학교 대선을 이제 2번을 참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투표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프로생활 하다가 제가 공익근무하고 있는 시절에 또 두 번째 대선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또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운동선수에 비해서 다 투표를 많이 참여한 편이거든요. 많이 하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를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수 생활을 할 때 사실 이 시기는 이제 시즌이 시작한 시기라서 저는 평생에 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요번에 어제죠. 처음으로 투표를 해봤고 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하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뭔가 내가 이 바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선수들 지금 이런 시기 때문에 프로 선수들도 지금 요번에 처음으로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기사에도 나왔잖아요. 그 뉴스에도 이제 SBS 스포츠 뉴스에서 그걸 좀 조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허경민 선수하고 저 KT의 이제 2001년생이죠. 2020년도 신인 선수인 강현우 선수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허경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시즌 중이라서 선거를 언제 하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운동집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확하게 그걸 인지를 하고 또 선수들이 이제 많은 선수들이 가서 투표를 하고 또 인증샷을 올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봤거든요. 굉장히 뭐 좋은 취지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는 선거날 저도 허경민 선수랑 똑같았어요. 오늘이 선거날이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무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선수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선거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팬들이 많이 찾아오는 날이었어요. 그냥.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우리는 시즌을 치러버리니까.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나라야 돌아가는 거에 선수들은 관심이 어떻게 보면 없었던 거죠. 환경 자체가. 뭐 이제 없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울산현대, K리그죠. 울산현대에서는 구단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구단에서 이제 구단 버스를 통해서 선수들을 태우고 투표장에 도착을 해서 다 같이 투표를 하고 그러고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뭐 이런 거를 보여줬는데 뭐 울산현대 축구단에서 굉장히
잘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다른 구단들도 이런 걸 좀 모토로 삼아서 이런 행보를 좀 보여주면 어떨까. 그 전에 저희가 스타들의 SNS 이런 걸 좀 다뤄봤잖아요. 네. 선수들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뤘었는데 전북현대 김보경 선수 있잖아요. 유튜버. 네, 유튜버를 굉장히 이제 활성화시켜서 네. 이제 하고 있는 선수인데 저는 그 선수를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게 축구 실력도 실력이지만 굉장히 유재석이랑 많이 닮았어요. 우리 또 이거 네. 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김보경 선수가 네. 출발해서 선거 이제 투표하는 거를 과정 뭐 어떤 건 좋더라 나쁘더라 하고 나오는 과정까지 이렇게 찍어서 업로드를 했더라고요. 네, 이런 영향력들이 굉장히 다른 운동 선수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투표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야구 선수들 그렇게 해주면 그렇죠. 참 좋을 것 같네. 이게 수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다가오는 게 다르잖아요. 네. 참 좋네요. 자, 김보경 선수가 이제 그 투표한 거를 이제 영상으로 찍은 걸 이제 대충 봤는데 대강 봤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투표지에 굉장히 많은 당들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 읽는 것도 네. 굉장히 신박했다. 뭐 이런 표현을 또 쓰면서 하여튼 뭐 선수들이 이번 선거 때는 굉장히 대체적으로 많이 참여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좋은 기분이 좀 듭니다. 일단은 뭐 시스템상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또 있었다 보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앞으로도 이제 선수들이나 더 관심도가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국민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스포츠 선수들의 스포츠 스타들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선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이제 LG 트윈스 이병규 코치의 이색적인 타격 훈련법이 또 뭐 화제가 됐었어요. 기사가 적토마. 나왔잖아요. 네, 적토마 레전드.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요. 팬이. 그쵸. 그 예전에 그 NC 다이노스랑 네.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네. 그 응원 소리가 이병규가 대타가 나왔을 때 그 떼창 그 응원 소리가 한강까지 들렸다고 해요. 실제로. 저는 야구장에서 네. 들고 나 진짜 이 소름을 들었던 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같은 야구 선수인데 잠실 야구장에서 이제 상대팀 더가웃에서 이병규 선배님이 딱 들어섰을 때 그 LG 트윈스 응원. 진짜. 저게 진짜 스포츠 스타다. 이걸 그렇죠, 좀 맞아요. 느꼈었거든요. 오, 이병규 이거 몇 번 하고서 그 특유의 그 응원가 있잖아요. 네, 멋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병규 타격 코치가 어떤 이제 공에다가 네. 붉은색을 칠해서 네. 그거를 이제 섞어놓은 상태에서 그 공이 들어올 때는 치지 않는 그런 좀 반응적인 훈련을 했어요. 이런 훈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죠? 김동욱 코치는? 전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좋은 게 이제 그 기존에 우리 코칭 문화가 보면 야 볼은 치지 마. 볼을 만약에 나갔을 때 야 집중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선수들이 집중을 안 하고 있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접근을 하면서 선수들에게 미션을 주어주면 선수들은 그냥 빨간 공을 안 치면 되면서 또 이거를 무겁게 다가가는 게 아니고 그냥 빨간 공을 치지 않고 이게 주어진 미션 안에서 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선수들의 집중력은 올라가고 이거를 시키는 코치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거죠. 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해 이걸 안 해도 되잖아요. 재밌잖아요. 야 너 빨간 공 쳤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서로가 참 좋고 이런 거 자체가 스포츠인은 결국엔 반응적인 스포츠 야구는 그렇잖아요. 맞아요. 타격을 하려면 저는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그 김동욱 코치도 저 선수 시절에 포수를 또 했었잖아요. 네. 저는 그런 훈련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색깔별로 이제 공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야구공이 나올 때는 잡아서 2루에 던지는 모션 그리고 이제 검정색 공이 나오면은 블로킹 뭐 이제 이런 훈련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거 누가 시켰죠? 저는 이도현 코치님하고 같이 훈련을 했었는데 네. 두산 베어스 타격 코치님? 네, 그렇죠. 저는 NC 있을 때 이런 훈련을 했었는데 네. 그게 굉장히 몸개구도 많이 나와요, 사실. 그렇죠. 네, 막 빠르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훈련이 좋다고 생각이 든 게 어떤 머릿속에 생각할 그런 시간을 안 줘요. 그렇죠. 그냥 몸이 동물적으로 반응을 하게끔 하는 훈련이라서 이게 우리 네. 선수들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시합 도중에 사실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코치님들이 그 생각하면서 이렇게 올바르게 딱딱
딱딱 하길 원하는데 사실 경기 중에 그럴 수 있는 플레이는 없어요. 맞아요. 순간적으로 빡 선수가 이제 그거를 행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이병국 코치님이 지금 기사화가 됐지만 사실 그렇게 벌써 시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많죠. 네. 네, 이런 게 더 많아져서 네. 이제 아마 야구에 이제 우리는 이제 아마 야구 선수들에게 이제 이런 문화 자체가 더 많이 생겨서 선수들이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훈련이 지루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을 준다기보다는 네. 뭔가 좀 정말 운동장에 나가고 싶고 훈련을 재밌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훈련이 타격 훈련에서 공을 더 자세하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김동욱 코치도 경험을 해봤겠지만은 이 회전이 보이는 변화구가 있고 보이지 않는 변화구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직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투심 페스티벌도 있겠지만은 직구 같은 경우에는 실밥이 보이지 않고 들어오는 공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뭐 슬라이더나 서클 체인지업 이런 것들도 사실 실밥이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끼워서 던지는 구질이라든지 뭐 실밥이 보이는 이런 구질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이런 데 있어서 공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나 이런 훈련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가끔씩 나오잖아요, 빨간색이. 네. 그래서 네네네.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분명히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네. 시합 중에 나오는 이제 불규칙적인 이런 야구의 특성상 그렇죠. 네, 아주 좋은 훈련인 것 같습니다. PD님 질문하시는데 타석에서 네. 이제 아까도 그 캐스터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네. 자꾸 생각을 하게 한다고 네네네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타석에 들어서면 이제 본능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연구 결과도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140km 직구를 가정을 했을 때 시간적으로 0.4초 정도면은 도달을 하고 사람이 그 공을 보고 판단하고 뇌에서 이제 명령을 내려서 공을 치는 데까지는 그 시간이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과학적인 증거를 됐을 때는 좀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어떤 몸의 반응 그런 걸로 이제 야구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훈련법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너무 좋은 얘기를 했어.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구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가 사람이 저기다가 목표물에다가 던지는 것 자체가 일단 이건 말이 안 된대요. 근데 우리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죠. 원하는 위치에다가 꽂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대요. 근데 이제 불가능을 행하고 있잖아, 우리는 야구가. 그렇죠. 타격도 마찬가지야. 내가 보고 판단하고 치는 것 자체가 왜 그래? 불가능하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그거를 불가능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죠. 네, 자꾸 불가능을 행할 수 있게 이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저는 근데 뭐- 이게 이런 훈련 자체가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질문하셨던 거가 또 그 중에 하나가 타석에서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는 어떤 정말 잘 치는 사람들이나 선배님한테 물어보면은 예전에 저 박한이 좀 이렇게 또 한이 형 얘기가 또 나왔네. 박한이 선배가 제가 이제 너무 잘 치니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타격론이 뭐냐? 타석에 들어가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떤 작전을 가지고 타석에 서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뭐 공 보고 공 치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말이 아니 후배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정도밖에 설명 안 해준단 말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형은 진짜로 공 보고 공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머릿속에서 어떤 뭐 내가 방망이가 뭐 타이밍이 늦으니까 좀 미리 잡고 방망이가 돌아 나오니까 뭐 앞으로 바로 나오고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일단 투수와 싸움에서 이제 진다는 거죠. 제가 요즘 이거 지금 딱 말씀하신 네. 이거에 꽂혔어. 제가 학생들 알려주고 있잖아요. 네. 자꾸 이론을 들어가고 이론을 설명하면 할수록 선수들은 헷갈려하고 맞아요. 더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지금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라는 설명 정도는 괜찮은데 그거를 너무 이제 선수들이 거기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타석에서 투수랑 지금 싸워야 되는데 타석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죠. 나 이번에 타이밍 늦으면 안 되니까 뭐 빨리 나가야 돼. 투수랑 막 기싸움에서 이미 싸우지도 않고 이미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랑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에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게 타석에 들어갈 때 어떤 플랜 그 용어가 뭐라고 했죠? 플레이 디스플레인.
네. 천천히 제가 좀 명할 모션. 플레이 디서플린이라고 그러죠. 아, 플레이 디서플린. 디서플린. 네. 연습을 가겠습니다. 아이고, 영어야, 뭐. 네. 아니 좀 한국말을 잘해야죠. 새벽에 하는 메이저리그 중계에 들어가고 싶다는 아이, 그런 거야. 선수들 이름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있죠. 한글로 써놓고. 아이, 또 그렇게까지. 뭐. 제가 쓰겠습니까? 이렇게 유능하신 작가님들이 다 이렇게 해주겠죠. 그렇답니다, 연습을 관계자님. 아니, 그때 뭐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있는데, 김동훈 코치는 타석에 들어갈 때 어떤 플랜을 가지고 들어가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선수 때 어떻게 보면 이제 2군에서 잘하고 1군 올라가서 기회를 못 잡고 또 이게 막 반복되는 선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저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타석에서 집중력을 높이는 거를 제가 나중에 정말 20대 후반에야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이제 기로 그냥 내가 이게 약한 거야. 기싸움 막 이러면서 막 타석에 그냥 뭐 없이 들어간 거야 그냥.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집중력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 집중력이 타석에서 집중력이 없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산만해진 거죠. 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저는 타석에서 정말 최대한 심플하게 하려고 타석에서 저는 이걸 했어요. 타석에 딱 서서 제가 선임 위치 딱 잡고 그 다음에 방망이를 쳐다봐요. 그러면 방망이 보면 메이커가 있고 막 이것저것 적혀 있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읽었어요. 타석에서. 그리고 투수 봤어요. 어떤 시선에 대한 막 재정비 이런 거. 그렇죠. 팬들 시끄럽고 막 타석에서 막 이거 내가 이제 나는 2군 선수니까 이거 기회를 잡아야 돼. 막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안 들어가려고 그냥 이거 뭐 에이커 뭐 읽고 뭐 숫자 읽고 그리고 투수를 봤어요. 아, 컴온 딱 이렇게 싸웠죠. 네. 참 굉장히 그 어떤 좋은 방법인 것 같은 게 잡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 네. 그랬던 방법이 저한테는 마지막 말년에 정말 좋았어요. 제대로 마지막 계속 하진 못했지만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수한테 그걸 참 강조를 해요. 타석 들어가면 그동안 나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비우고 그냥 싸워야 되니까 너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라. 사실 저는 그래서 선수를 알려줄 때 막 그런 거를 막 실제로 만들려고 해요. 막 선수들 개인마다. 네, 저는 사실 선수들이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타석에서. 그 타석에서 저는 이제 작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플랜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네. 이 생각을 했던 이유가 저는 타석에서 딜레마는 항상 그거였거든요. 제가 직구를 던질까 변화구를 던질까. 지금 이 카운트에서 슬라이더를 던질까 직구를 던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직구나 변화구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딜레마를 많이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서 훈련을 했냐면은 이 변화구냐 직구냐 이거를 노려서 친다는 거는 좀 현대야구에서는 좀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말이 안 돼. 뭐 예전에 어떤 시스템을 좀 폄하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옛날 시대 때는 투피치 유형의 투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구질을 뭐 직구 슬라이더라든지 뭐 더 많아봐야 뭐 직구 슬라이더나 커브나 이런 계통이랑 체인지업 이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구사하는 변화구가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찍어서 카운트가 이러면은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 약간 이렇게 노려서 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야구에서는 사실 기본 5가지 구종은 던지잖아요. 웬만한 투수들이 뭐 패스트볼을 제외하고 그리고 뭐 투심 패스트볼도 변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투심 패스트볼 그리고 뭐 커브, 슬라이더, 서클 체인저, 뭐 포크볼 뭐 이 정도는 보통 다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는 다 던지는 능력이 있는 투수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맞추냔 말이에요. 일단 직구냐 변화구냐 맞추는 것도 5할이 깎이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5가지의 구종이에요. 그럼 이건 뭐 10%의 확률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럼 뭐 점쟁이 빤스 입고 들어가서 쳐도 이거는 맞출 수가 없다는 생각이. 뭐라고? 점쟁이가 뭐야? 어떻게 한다고? 점쟁이 팬티를 입고 들어가서 쳐도 이게 맞출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점쟁이가 타석을 들어가신다? 아니죠. 점쟁이의 빤스를 입는 거죠 제가. 오케이. 점쟁이 기운을 얻기 위해서.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해도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딜레마가 더 이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제 뭐 예전에는 이런 구질 이렇게 던지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전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직구와 변화구의 갭 차이가 컸어요. 근데 이제 현대야구는 점점 직구와 변화구의 갭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변화구가 그렇죠.
직구랑 별 차이가 없으면 없을수록 타자는 더 헷갈린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구분이 됐어. 직구, 변하고 이게. 네. 근데 지금 아마추어 선수들 아마추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게. 직구 혹은 변하고 이게 확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를 딱 들어와서 이제 운 좋게 프로에 들어왔어 이제. 근데 바로 적응이 안 되는 이유가 직구와 변화구의 갭이 죽거든요. 아마추어에서는 아마추어만의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직구와 변화구의 갭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제 프로에 들어와서 우린 결국에는 이제 아마추어 야구는 거기서 그만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프로야구의 꿈을 꾸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직구와 변화구의 갭이 줄어든단 말이죠. 나중에 프로 가면. 저는 실제로 타석에서 빵! 우와 너무 빠르다 했는데 변화구인 거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SK 켈리 투수 바깥쪽 빵! 들어왔는데 진짜 좋죠. 컷 패스볼이야. 뭐야 이거 정답판이 140이에요. 근데 그 그래서 다음 넘게 지키죠. 네, 그 다음 볼은 빵! 더 빨라요. 뭐야 직구인 거야 150. 이렇단 말이야 나중에 프로에 들어오면. 네. 그래서 이제 그 갭 차이 그런 거를 타자들이 반응할 수가 없다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변하고 스윙 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반응을 더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지금 타이밍으로 나가다가 이제 거기에 변화하는 거를 내가 몸 반응을 통해서 어떤 무릎이나 이런 걸 쓰면서 근데 예전에는 저는 제가 이제 코치님들이 이 지도 방식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저랑 생각이 다른 거죠. 저는 치고 나서 그 다리 그리고 치고 나서 자세 이거가 무슨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타자들이 아까도 언급됐지만 뭐 이병규 코치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부분 왼손 타자 그리고 컨택 좋은 타자들 그리고 변하고 떨어지는 거 나가면서 때리잖아요. 나가면서 때리고 뭐 다리가 달려 나가면서 치든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저 타자들은 정말 좋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좋은 점을 좀 흡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쟤는 이병규니까 저렇게 하는 거고 너는 김지호니까 이렇게 쳐야 된다. 그래서 속으로 아니 이병규가 잘 치면 잘 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저거의 장점을 빼먹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쟤는 이병규니까 저렇게 하는 거고 너는 안 된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좀 치고 나서 아시잖아요. 딱 치고 나서 자세 잡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는 뭐 스윙할 때 그 말했던 자세, 뭐 스윙, 폼 이런 거에 너무 좀 구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직구든 변화구든 앞에서 나가다가 떨어지는 것 컨택해서 따라 나가고 이런 것들을 조금 네네. 아니 말씀을 끝까지 하셔도 되고요. 네네네. 형 아까 그 김동욱 코치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켈리랑 붙었을 때 네. 당황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타석에 들어섰을 때 시합 중인데 너무 당황된다. 이거 뭐지? 라고 했을 때 그 타석은 실패 확률이 높아요? 어때요? 실패죠. 실패 그 순간부터 실패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저는 하수인 거예요. 완전 애송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우와 놀랬잖아요. 사실 아까 한이 형을 얘기했지만 제가 막 형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제가 뭐 인터뷰 기사 메이저리그 인터뷰 기사 보면 참 심플해요. 이 선수들이 전부 다 그냥 공 보고 공 치는 거예요. 다들. 그렇죠. 정말 간단한 거지. 막 이거를 막 대단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선수는 이제 당황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막 타석에서 벌써 왜냐면 내 계산과 틀려졌어. 맞아. 저는 그러니까 선수로서는 탈락이었던 게 항상 뭔가를 계산하고 딱딱딱딱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면 그런 교육이 돼 있었거든 저는. 딱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저는 그거를 지금 와서 느껴요. 저는 지금 지도자를 하면서 오히려 계속 선수들에게는 그 심플을 강조하는데 공을 보고 그냥 공 치는 거다. 네, 그냥 말이 안 돼요. 타석에 들어가 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네, 예전에 어떤 누구를 언급하진 않겠지만 어떤 슈퍼스타 있어요. 우리나라 슈퍼스타 타자.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슈퍼스타가 그 인터뷰에서 막 자기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친다. 발사각 혁명 이러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우리나라 슈퍼스타 타자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딱 잘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진짜 꼰대 같아. 왜 저걸 딱 잘라서 얘기하지?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자꾸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그 사람은 심플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동작은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어린 선수들이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은 똑같이 이제 성장을 했을 때 더 좋은 그런 기술이 장착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좀 뭐 근데 이게 너무 오래 어려운 걸려요. 부분이니까 이게 오래 걸리는 방법이라서 맞아요, 사실 맞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오늘 방송 전에 이제 최승표 대표님이랑 이제 PD님이랑 같이 이렇게 회의를 좀 했었는데 최승표 대표님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진짜 좋은 얘기다. 왜 어떤 얘기였냐면 지도자들이 아니면 어떤 야구계에서 좀 이렇게 해야 된다. 네임이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어떤 동작에 대한 그런 이름. 동작에 대한 이름이 없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야 이렇게 폼 잡았을 때 딱 있잖아. 네가 공을 딱 타석에서 딱 섰을 때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야기가 지금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확한 이 명칭 딱 폼 잡았을 때 칠 준비가 딱 돼 있을 때 요 상황을 또 어떤 명칭 그리고 치로 뭐 준비가 된 뭐 단어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이제 단어들이 딱딱딱 있으면은 설명하기도 편하고 듣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선수들도 그거를 용어를 알면은 정확하게 인지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은 네. 명칭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서로 야구인끼리 대화를 할 때 그냥 딱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딱딱딱 진행이 되는 걸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예를 들어 발사각 요거 하나만 얘기하잖아요. 발사각.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런치 앵글, 어택 앵글 이렇게 네. 확실하게 구분을 짓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 저도 지금 코치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저도 실제로 선수들을 알려줄 때 자 얘들아 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팔 위치 뭐 이거를 우리가 할 때 준비 동작이 다 돼야 돼. 치기 전에 준비가 다 돼야 돼. 그래서 저는 코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코킹 예를 그 들어서, 자체가 네. 자 준비 동작이야. 그럼 애들을 이제 뻘컥뻘컥 쳐다보는 거지. 이제 들어오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명칭이 딱 있다면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야구계에서 뭐 이건 선수들뿐만 아니라 지도자 그리고 야구 계통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좀 어떤 동작에 대한 이름을 더 정확하게 이 용어의 부재가 선수들의 어떤 기량 발전에 조금 이제 그런 거를 좀 더디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정말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름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만들어 봅시다. 그것도 뭐 나쁘지 않죠. 발사각이라는 그런 거. 뭐 발사각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어택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어에서 따와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글로 이제 네. 순환시키는 거고 네. 이런 신조어들을 자꾸 운동해서 네. 운동할 때 그 시스템을 조금 더 접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름을 좀 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은 저희가 또 학생 야구 인권을 좀 보호하고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야구 협동 쪽에서 또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저 우리가 밀고 있는 네. 코너죠. 김지호의 그렇죠. 연기를 볼 수 있는. 그렇죠. 김지호 캐스터. 우리 제가 또, 아나운서의 네. 연기력을. 이게 저번 녹화할 때 PD님께서 이걸 읽어달라고 하셨는데 네. 너무 표준어 네. 그리고 사실 좀 구어체가 아니라 좀 문어체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풀어서 했었는데 이 반응이 좋아서 반응이 또 이제 물론 꼰대 아이콘이잖아. 제대로 연기를 한번 해주세요. 자 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배에 대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자 잠시만요. 자 이게 하극상이 일어나고 있나봐. 강아지를 죽이고 있는데. 이제 강아지 소리가 밖에 들리니까 또 동명이가 흥미롭게 쳐다보고 있어요. 동명이 또 부르는 줄 알고. 자 일단은 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이 가서 내 가방 가져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글러브 괜찮은데 좀 빌려 쓰자. 연기 안 해주지. 아니 이거 이제 알려드리고 이제 연기를 해야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요즘 뭐 빠져가지고 한번 집합 한번 해볼래? 네. 약간 요런 내용인데 제가 한번 살려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방 가져오라는 내용. 이거를 깔고 가면 안 됐어. 그냥 아니야. 들어갔어야지. 설명해줘. 저 일단 좀 연기. 야, 뭐하냐? 빨리 가방 안 가져오냐? 맨날 이거 몇 번 얘기하는 거야. 빨리 가서 가방 가져와.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글러브 괜찮은데, 아 이건 제가 실제로 겪었던 거기 때문에, 야 글러브 좋다. 그거 얼마 주고 샀어? 이번에 어머님이 비싸죠. 제가 갖고 싶은 거 50만 원 주고. 아 그래? 한번 줘봐. 네? 좋아. 왜요? 한번 껴보게, 한번 줘봐. 아 껴보기 맞게. 아 좋은데? 야 이거 내가 좀 며칠만 쓰자. 아니, 괜찮다 이거 글러브. 아니 그거 엄마가 아 누가 뭐 뺐는데 며칠만 좀 빌려줘. 내가 쓰고 어차피 길들여야 되니까 내가 딱 길들여서 줄게. 알겠습니다. 요런 느낌. 어떻게 보면은 좀 강제적인 거죠. 동명이 네 건 없어.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정말 많이 했던 거잖아. 이제 후배 역할 해주시면은 네. 야 똑바로 안 하냐? 네. 제가 뭘 했죠? 말 대꾸해? 야 말. 그냥 걸어갔을 뿐인데. 아 안 되겠네. 이게 요즘 빠져가지고 야 운동 끝나고 다 집합 한번 해 오늘.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좀 맞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가방 같은 거야 뭐 가져오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뭐 부득이한 상황이면은 제 손에 짐이 많다거나 동호가 내 가방 좀 챙겨줄래? 뭐 요 정도는 뭐 부탁할 수 있다고 치지만 이건 부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러브도 좀 빌려줘라. 빌려달라는 게 아닌 거죠. 강탈이죠, 강탈 뭐 거의. 부탁의 말을 들은 사람이 거절할 수 있어야 부탁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뭐 암묵적으로 거절을 할 수 없는 그런 저도 것들. 실제로 다 경험했던 네. 건데 요즘은 근데 안 그러지 않나? 요즘도 그래요? 근데 사실 있을 법해요. 그래요? 네, 있을 법하고 선배 역할은 어떤 내가 선배니까 뭘 시키고 뭐 꾸짖고 뭐 물건을 뺏고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영향력, 좀 선한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후배들한테 보고 배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후배들한테 안 좋은 자기가 선배한테 받았던 안 좋은 악습들이 있으면은 좀 내 후배들한테는 그런 걸 느끼게 해주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런 악습을 좀 끊어내는 이런 게 어떤 진정한 선배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나가는 캠페인은 선배들에 대한 제가 또 발연기를 또 펼쳤지만은 이런 것들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좀 청산해 보고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 방정환재단에서 저희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운동이다, 좋은 발걸음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후원을 해주시면은 제가 또 후원을 해주신다는 건 좀 거절을 하진 않거든요. 제가 좀 거절을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언제든지 저희 우리 야구 협동조합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은 이 운동할 때도 장비들이 보조 장비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네, 네. 선수들의 어떤 이런 의도를 미세하게 바꿔주는 어떤 장비의 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장비는 사실 김동욱 코치가 더 전문가니까 김동욱 코치가 좀 이제 훈련하면서 이 장비는 굉장히 좋았다. 전문가는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네? 항상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네. 네. 아니 사실 너무 많아요. 네. 이게 도움이 되는 장비를 늘어놓으라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추려봤어요. 그냥 제가 쓰면서 좋았던 것들. 뭐 일단 웨이티드 볼이라고. 그렇죠. 야구공보다 조금 무게가 나가는 볼. 네. 크기는 똑같나요? 뭐 거의 비슷해요. 뭐. 네, 크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네, 야구공보다 조금 크거나 작은데 네. 이제 무게가 야구공보다 좀 무겁잖아요. 이제 그렇죠. 저는 타격을 이제 애들한테 알려주니까 저는 이게 참 좋았던 게 아까 우리가 이병규 코치님이 빨간 공을 칠해놓고 했던 그런 그렇죠. 외적인 부분의 큐잉인 거지 이거는. 이 무거운 공을 강하게 멀리 치게끔 그냥 미션을 주면 돼요. 그냥 하면 끝나. 그냥 이 공을 자 저기까지 쳐. 예를 들어서 말해놓으면 선수가 쳐보면 알아요. 자기가 이 몸을 다 쓰지 않으면 저기까지 못 친다는 걸. 그렇죠. 네. 그러면 코치는 그냥 볼만 올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좀 어떻게 네. 한번 쳐보고 네. 안 나가는구나. 안 나가요. 저기에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이 나와야겠구나. 그렇죠. 이게 본인이 느끼게 하는 운동. 그렇죠. 네,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지. 본인이 그냥 코치가 올려줘도 되지만 그냥 가만히 세워 있는 볼 혼자 연습도 가능한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 딱 혼자 세워놔 이 웨이티드 볼을. 그래놓고 미션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느 지점에다 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의도를 가지고 치면
자세가 우리가 원하는 뭐 요새 그 그림하고, 얘기하는 네. 뭐 어퍼스윙이니 뭐니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냥 왜냐면 절로 쳐내려면 이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수는 최대한 간결하고 강하게 타격폼을 만들고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웨이팅으로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 마지막 더블 나이스 쉽죠. 비슷한 의미에서 장비 이야기는 아닐 수 있는데 티바가 있잖아요. 티바가 이렇게 높게 하면은 막 진짜 높게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6m, 7m 앞에다가 그 정면으로 해서 그 티바를 가장 높게까지 올려놓고 공을 올려놓고 시합하는 거예요. 저랑 10개씩 돌아가면서 선수랑 저랑 이제 시합을 하는데 저거를 맞춰서 그러니까 바에 맞아서 공이 떨어지면 1점, 공을 맞추면 5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합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가 좋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저걸 맞추기 위한 어떤 목적이 생기잖아요. 연습에 목적이 생기다 보니까 원래는 센터 쪽으로 쳐라, 티바를 지금 센터 쪽으로 만들어서 쳐라 이렇게 해야 될 거를 그런 뭐 주문하지 않아도 애들이 저걸 맞추기 위해서 알아서 원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네. 이 장비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코치들이 자꾸 막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뭐 자꾸 똑바로 안 하면 막 너 정신력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이게 환경 깔아주면 애들이 알아서 이제 선수들이 애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선수들이 알아서 이렇게 다 그렇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과정을 먼저 설명한다기보다는 목적부터 던져주고 그렇죠. 하면서 자기들이 그 과정을 좀 깨우치게끔. 근데 이런 그런 것들이 시스템인 시간은 거죠. 좀 네. 걸려요. 막 들어가서 막 이렇게 주입하는 것보다 막 시간은 좀 걸려. 왜냐하면 선수가 스스로 찾아야 돼서. 그렇죠. 하지만 스스로 찾았을 때 그건 진짜 선수 거가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장비 또 괜찮은 장비가 또 뭐가 있었죠? 이거는 뭐 머신이요 저는. 왜냐 머신을 이제 또 좀 좋은 걸 써서 뭐 강한 직구도 던져주지만 변화구도 정말 실점과 가까운 변화구를 던져주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머신의 높이도 투수가 던지는 포인트와 같이 높게 놔둬주는 거죠. 근데 대부분 머신들은 다 여기 가슴 높이에요. 근데 이 정도에서 이렇게 여기서 놔주면 네. 굴러가서 가슴 높이에 쏴주는. 그렇죠. 네, 그렇게 말고 정말 실점과 같은 높이에서 쏴주게 타점을. 네, 타점을. 그렇게 하면 선수들이 그러니까 우리 타격이 정말 어려운 게 시합 때 만나는 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력적인 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습할 때부터 그런 환경과 그렇죠. 그런 네. 위력적인 공을 연습 트레이닝 하다 보면 시합 때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지도자들은 연습 때는 가장 편한 환경을 만들어줘요. 뭐 팁볼 혹은 배팅볼도 그냥 치라고 던져줘요. 네. 네. 거기서 잘 치면 잘했다. 자기가 주문한 폼에서 거기서 잘 나온 동작이 나오면 오케이라고 하는데 사실 시합 때 못 만나요. 그런 뜻은 없어요. 그렇죠. 네,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좋은 볼들이 네. 연습할 때 만나보지 못했던 볼들이 날아오죠. 시합 때. 그렇죠. 뭐 우리가 프로에 있었지만 네. 지금 당장 아마추어 야구 타자 들어가 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워. 그만큼 야구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도자가 되는 순간 그거를 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네. 투수가 정말 살아있는 볼을 던져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럼 사람도 덜 피곤하잖아. 항상 머신 같은 거는 굉장히 가까이에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타점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 안 해봤는데 굉장히 그래서 좋은 것 장비의 같아요. 중요성.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오윤 코치님 있잖아요. 저는 이제 뭐 선수들에게 모든 히어로즈. 키움 히어로즈 이제 오윤 코치님이 직접 만들어내신 이거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것도 용어의 부재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장비에 이름이 없으니까 설명을 해야 되잖아. 뭐다 이렇게 얘기부터. 오윤의 장비로. 네. 그 이제 오윤 코치님 만드는 장비가 뭐냐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타자가 이제 전 좌타자니까 이제 왼다리를 거기에 올려놓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오른발보다 이 왼발이 위에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이거 밟고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뒤가 높기 때문에 중심 이동을 이제 추진력도 붙고 중심 이동을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중심 이동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게 있어요. 근데 중심 이동 얼마나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그렇죠. 백날 설명을 하고 중심 이동해서 쳐라. 근데 이게 중심 이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어린 선수들은 정말 드물 거예요. 대부분 받쳐놓고 치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받쳐놓고 치면은 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구를 사용했을 때는 이 다리가 한 지면에서 한 30cm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내리막길처럼 네. 돼 있는 거죠? 그럼 치면은 저절로 중심 이동도 되고 어떤 그 치러 이제 나가는 동작에서 추진력도 얻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 장비의 이름은 없지만 우윤의 내리막.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네, 뭐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랩서도 어쩌면 분석적인 거기 때문에 네, 랩서도 저는 참 잘 쓰고 있고 네. 이제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좀 이제 저는 아쉬운 부분이 이제 이게 미국 제품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야구 강국이잖아요. 야구가 최고의 스포츠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뭔가 이런 제품이 나와서 한국어 버전으로 좀 나오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아쉬워. 하지만 랩서도의 좋은 점은 선수의 개인 스탯을 그냥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보여줘요. 뭐 쳤을 때 뭐 네. 타구 스피드, 냉정한 평가죠. 어떻게 보면. 네. 나의 타구 스피드, 나의 비거리, 나의 발사각 이런 거를 바로바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거를 또 다 치고 나면 나의 평균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나의 지금 현재가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장비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야구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사람들이. 뭐 그렇죠. 이렇게 하루에 스윙 100개를 하면 야구 실력이 는데. 꾸준하게.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선수 때 그렇게 했었어요. 매일 스윙 100개를 했어요. 마치 안 하면 내 실력이 안 늘 것 같고 매일매일 적금 넣듯이 막 10,000원씩 적금을 한 거야. 근데 나중에 딱 까놓고 보니까 100일을 넣으니까 100만 원이 돼 있네. 그러니까 플러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재테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야구 실력도 뭔가 자꾸 이게 플러스 이렇게 복리로 붙어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정리 100개. 결국엔 딱 그 정도였던 거죠. 피가 안 붙네. 네. 피가 안 붙어야 되는데. 랩서도가 그런 면에서 전 좋았던 게 나의 수치를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선수들이 제가 그 프로에 있는 선수들 지금 랩서드를 쓰고 있는 프로 팀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선수들의 스탯도 지금 막 들어서 일부러 알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수들이 이제 엑스트라 그러니까 특타 훈련을 하면 이렇게 뭐 100개를 치면 요 정도 스탯이 나온대 하면서 제가 선수들한테 보여줘요. 그럼 자기 거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얘들 고등학생 학생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모 구단의 슈퍼스타 선수가 프리배팅을 치면 이 정도 스탯을 만들어. 그렇지. 근데 자기하고 봤을 때 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야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연습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그런 얘기를 뭐 기구 들어 혹은 뭐 스윙 연습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선수가 네. 이제 본인을 자각한 거죠. 이거를 보여주면 자 너 프로가 목표라며. 근데 만약에 안 해 이걸 봤는데도 그거는 프로 선수가 될 생각도 없는 거고 야구인으로서 그냥 거기까지인 거고 그냥 그렇죠. 그것까지 끄집어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보여줬을 때 선수들이 제 학생들은 그렇더라고. 딱 얘기해주면 자기가 오늘 엄청 잘 쳤다고 생각하고 딱 했는데 와 나는 아직 이 정도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스타들은 저 정도구나. 그럼 얘네를 잡으려면 내가 얼마나 가야 되겠구나. 이걸 보여주는. 뭐 이걸로 인해서 실력이 늘진 않아요, 사실. 랩서도로 인해서 뭐 내 타격 스피드를 보고 뭐 이런다고 실력이 늘겠어, 사실. 근데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선수가 무언가 다른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딱 세울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웨이트 들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웨이트 할 때 생각해봐요. 딱 이도 굵어지려고 딱 거울 보면서 하자. 바닷가 가려고. 바닷가 가려고. 바닷가 가려고 이거 하고 미용 웨이트. 운동하고. 미용 웨이트. 실제로 지금도 미용 웨이트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도자들이 봤을 때 뭐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해야 되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게 메타인지거든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 랩서드를 사용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얘기만 들어도 그냥 이거를 뭐 쓴다고 뭐 선수가 늘겠어? 뭐 대단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계속 보여주는 거지 선수한테. 그런 것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야구를 이제 그만둘 때쯤 느낀 거라서, 그러니까 이미 늦은 거죠. 나이 30이 넘어서 느꼈으면, 느끼면 뭐하냐 해서 야구를 이제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어디서 빛을 발했냐면은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빛을 발했어요. 그런 마인드를 얻은 게. 제2의 인생에서. 네, 왜 그랬냐면 제가 뭐 뉴스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이제 엉터리일 거 아니에요. 발음, 뭐 뉴스, 뭐 맥도 모르고. 근데 연습을 안 했어요.
그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는 다음 수업에 나오면은 다음 수업에 나갔을 때 또 연습 안 하지? 그럼 이제 저는 되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네. 왜죠? 왜 연습을 안 해?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는지 감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잘하는 건지 어떤 게 안 좋은 건지 이걸 내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이 상태에서 계속 혼자서 집에서 뉴스 읽고 연습을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안 좋은 그런 버릇만 더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기 전까지는 제가 연습을 잘 안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마침 선생님이 갑자기 아니에요. 처음에는 연습 안 해? 네, 안 하는데요. 이랬을 때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 또라이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좀 약간 생각이 약간 잠기시더라고요. 하더니 운동에서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뿌듯했었어요. 그래. 20대가 아니지. 야구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얻은 교훈이잖아요. 겨우 얻은 교훈인데 인생을 바쳐서 내 네. 인생이 죽고 얻은 교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을 제가 이제 알고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잘 들어야 될 게 내가 어떤 지금 메커니즘이랑 내가 감이 잘 안 잡힐 때는 개인 연습을 저는 되도록이면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 옛날 낭만 있잖아요. 남들 잘 때 하면 뭐 된다. 아니 솔직히 남들 자기 전에 더 일찍 자야 돼요. 그래야 다음날 더 컨디션이 좋지. 그리고 대부분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들은 옛날에 무슨 뭐 이거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세상이 그랬지만 박찬호 선수가 뭐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동묘지에 가서 연습을 했다. 물론 굉장히 좋은 그런 거지만은 좋아요? 그런데 내가 담력을 좀 키우고자 뭐 무서운 공동묘지에 갔다. 네. 이런 발걸음 자체는 좋다. 그렇지만 아무도 없는 보이지 않는 그렇잖아요. 내가 스윙하는 것도 안 보이잖아요. 껌껌한 데서 하면은. 그럼 내 스윙 궤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연습을 하면 뭐 할 거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기 전까지 연습 안 하다가 그때부터 연습을 했더니 이제 더 드는 거예요.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보다 더 드는 거예요. 시작은 네. 더뎠지만 그래서 선수들도 운동도 이게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지 않나. 일맥상통이 아니라 운동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그렇죠. 네, 이런 걸 더 좀 유념을 해서 더 연습을 하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고. 그게 뭐 곧 메타인지죠 모든 게. 네. 그냥 이런 장비를 깔아주고 딱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에 만약에 내가 팀을 관리하는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웨이티드 볼 딱 세팅해놓고 선수들한테 어디까지 쳐 이렇게 그냥 세팅만 해주는 거지. 그건 자기들끼리 훈련시키고 예를 들어서 빠른 볼 머신 세팅해줘요. 변화구도 정말 살아있는 볼 세팅해주고 막 이런저런 세팅을 싹 해주는 거야. 아까 뭐 오용 코치님의 내리막 장비 그렇죠. 그런 거 타석마다 설치해서 그냥 중심 이동해서 세게 쳐 이렇게 말할 게 뭐 있어. 그거 밑에 놔두면 그냥 알아서 저절로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저희 우리 야구 협동조합에서 어떤 장비를 또 이제 수입을 해서 수입입니까? 직수입이죠. 야. 직수입을 해서 이제 저희가 던져주시면은 제가 케이스 네, 제가 보여드리려고 케이스도 주시면은 제가 빠른 이게 저희 버릇이 있어요. 저는 빠른 포스였거든요. 살아있네 아직. 그래서 제가 이제 빅터볼이잖아요. 벡터볼. 벡터볼. 빅터는 제가 아니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영어에 좀 약합니다. 호주 영어. 그렇죠. 벡터볼입니다. 네, 벡터볼이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동명이가 좀 호기심을 갖고 있죠. 어떻게 하면은 뭐 색깔이 나오네요. 이거 효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그러니까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네. 초록색, 파란색, 네. 빨간색. 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이거를 사실 네.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쓰고 있고 이제 수비 훈련을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이거를 굳이 안 쳐도 돼요. 그냥 굴려주는 거지. 네. 그럼 첫 번째 바운드의 색깔이 딱 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록색이야. 그럼 하기 전에 미션을 주는 거예요. 뭐 백핸드로 잡아. 그렇죠. 네, 맞아요. 역시 빠르네 이게. 좀 초록색은 영어는 모르지만 이런 건 좀 빠릅니다. 네. 초록은 백핸드, 파랑은 뭐 포핸드, 네. 빨강은 정면 이렇게 네. 미션을 줘놓고 그냥 딱 이게 우리가 딱 던져주면 이게 첫 번째 바운드에 빡 떨어지잖아요. 그럼 색깔이 빡. 그럼 선수가 그 준비하고 있다가 빡 그 첫 번째 바운드에 자기가 다리 알아서 움직여서 백핸드로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사실 막 뭐 우리 개밥이라고 그러잖아. 개밥 홍보. 막 겁나 시키는 거. 그거 안 해도 애들이 발을 겁나 움직여요. 맞아요. 그냥 정면만 줘도 돼.
주면 애들이 바로 움직여서 백엔드를 만들어서 해야 되고 뭐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이거는 사실 이 장비라는 게 얘네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데서 쓰는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예전에 최승표 대표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말 중에 네. 블리자드 아시죠? 네. 게임 회사. 네네. 거기서 스타크래프트를 만들 때 테란, 저그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네네. 근데 과연 거기서 테란 우리나라 그 운영 방법 있잖아. 메카닉 막 저렇게 뭐 스타크래프트 하셨나 혹시? 저는 게임은 잘 못해요. 여러 가지 전술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네. 과연 그런 걸 생각하고 만들었냐 이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거는 활용하는 코치가 어떻게 분명히 또 공을 좋아해서 활용하는 코치가 던져주는 줄 알고. 예. 앉아. 오, 봤죠? 네. 이렇게 활용하는 코치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는 거지. 네, 재밌게. 이게 제가 이제 외형상 이게 보이시겠지만은 제가 좀 이제 이렇게 이거를 직접 만져본 거를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야구공 실밥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밥은 없지만 이제 무늬가 있고 이 모형은 굉장히 딱딱하고 무게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야구공이랑. 네 무게는 네 제가 야구공 안 잡은 지 꽤 돼가지고 비슷한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외적인 모양은 옛날 저기 서울랜드 그 저금통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아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셨죠? 공감 못해요. 네. 이렇게 서울랜드 네, 그런 것 좀 생겼고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빅터볼 아닙니다. 벡터볼이고요. 저희가 이제 직수입을 해서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하는데 우리하고 협동조합원에 있던 조합원이신 분들에게는 거의 뭐 해외 직구 피 받지 않고 바로 이제 그냥 가만히 좀 있어봐. 이제 이렇게 뭐 이런 거 붙이지 않고 거의 도매가 해외 직구하는 그 느낌으로 저희가 바로 직구로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조합원이 아니신 경우에는 엄청 바가지 씌울 거예요. 포크볼로 갑니까? 네, 아니죠. 포크볼이 아니게 뭐 핸드볼 공만 해줘가지고 가는 거죠. 네. 눈탱이 칠 거예요. 이건 농담이고요. 네, 그만큼 저희 우리하고 협동조합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그런 말이고 저희가 이렇게 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네, 벡터볼 언제든지 뭐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판매는 5월부터. 네, 판매는 5월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의 날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의 달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벡터볼. 근데 동명이랑 좀 놀아줬어야 되는데 동명이 공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저기 비싼 거야. 비싼 건 아니라 이따가 놀아줄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굉장히 지금까지 녹화하면서 저는 야구 관련된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유쾌했던 그런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어린 선수들이 많이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주장하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학부모님도 이제 보신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학부모님들은 절대 감독 코치가 아닙니다. 절대 감독 코치가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그 선수들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주고 뭐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 이런 말씀은 되도록이면 삼가 주시는 게 전 좋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조금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 공식 멘트 있잖아요. 이제 대부분 아시는 분들 몇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 그런 거 생겼으면 좋겠다. 딱 형을 만나면 그냥 사람들이 만나면 김재를 엠스플로. 네, 엠스플로 갔어요? 그래서 이런 거. 네. 그래서 저희 김지호를 엠스플로 이제 엔딩을 하고 그대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지호를 엠스플로. 떡명이를 유튜브 스타로.